여러분, 우리 바다 밑이 지금 엄청나게 뜨겁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동북아시아는 수중 군비 경쟁의 중심지입니다. 주변국들이 잠수함 전력을 미친 듯이 늘리면서 우리 해군도 이제 새로운 차원의 전략이 절실해졌는데요. 현존하는 우리 디젤 잠수함. 성능은 최고지만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하거든요. 바로 이때가 가장 취약한 순간인데 적들은 이 짧은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이건 단순히 엔진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수개월 동안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 없이 말 그대로 심해의 파수꾼처럼 24시간 365일 완벽하게 바다를 지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 핵추진 잠수함 추진 상황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ry and make that happen. Thank you very much. Great honor.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During World War II, we were the biggest. We were number one by far, the United States. And then through a series of very bad decisions or lack of caring, we really didn't make ships very much anymore. You're coming, we're going to make ships together. Other visits and we'll work very hard. 우리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핵연료를 요청하자 국제사회도 지금 미국은 이 자리에 자국의 조선업 얘기로 답한 것이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관계는 회담 16일 만에 발표된 공동 설명 자료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담 7달 뒤인 지난 5월, 정부는 한국형 핵 잠수함 장보고 N 사업을 공식화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국내에서 우리 기술로 2030년대 중반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해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핵 잠수함을 움직이는 건 심장 역할을 하는 원자로다. 원자로에서 핵이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열로 고압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 터빈을 돌린다. 핵 분열 반응엔 산소가 필요 없어서 식량과 승조원 체력만 허락되면 이론상 무제한 잠항도 가능하다. 한국형 잠수함의 심장을 뛰게 할 연료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란입니다. 핵무기 제조에 즉시 사용 가능한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고농축이라는 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레이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핵무기를 보유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고농축 우라늄이 사실 필요하진 않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특별 법안에는 핵무기 개발 금지 조항을 명시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다짐에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잠수함의 역사는 1984년 돌고래급을 시작으로 장보고급 잠수함, 손원일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장영실급 잠수함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내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의 설계와 건조가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기술과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2025년 10월
한미 정상 간 핵연료 조달 협력을 전격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추진이 제공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오랜 기간 동안 깊은 바다에 머물며 고속 기동을 장기간 유지해 원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음을 효과적으로 제어해 적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임무를 수행합니다. 고성능 소나 체계로 적의 작은 소음까지 탐지해 위협을 먼저 식별하고 대응합니다. 원거리에서도 육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 전략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잠수함 건조 역량과 원자력 기술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독자적 기술에 의한 핵추진 잠수함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핵연료 확보, 원자로 개발 등의 과업을 소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선배들이 이어온 불굴의 혼과 헌신을 바탕으로 창조적 혁신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해양 안보를 굳건히 지켜낼 국가 전략 자산 핵추진 잠수함의 힘찬 항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한 억제력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네, 작년 11월 한미 양국 정상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핵연료 조달 등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간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그 내용을 공동성명 자료를 통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국가 전략자산이 될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의 역사적 출발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조직 구성, 특별법 제정 등의 11대 핵심 과업을 도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10개 관련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본격 사업 추진에 앞서 핵추진 잠수함의 심장에 해당되는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해서 민간 연구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정책 조율 끝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확보하게 될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무장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으로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 잠수함과는 무관하며 대한민국은 국제 핵 비확산 체계를 확고히 준수하는 가운데 국제 원자력 기구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과 조선 분야 기술을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사업을 장보고 N 프로젝트로 명명하겠습니다. 이는 장보고 함의 차세대 모델, 핵추진 방식, 첨단 신기술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가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자막 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으므로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밀 타격 수단을 탑재한 우리 핵추진 잠수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핵심 대응 수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응징적 억제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5가지 원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자로의 핵연료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건조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하여 자주적으로 건조하겠습니다. 넷째, 건조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섯째, 30년대 중반 일본함 진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범위는 크게 잠수함 플랫폼, 핵추진 체계, 탑재 장비, 지원 시설로 구분됩니다. 세계 체계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 검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수한 원자력, 조선 등의 기술을 토대로 각 분야에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가며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핵 비확산과 관련하여 최고 수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3가지 사항을 약속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 혹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미국과 긴밀한 소통하에 핵연료 저농축 우라늄 확보 과정 전반에 걸쳐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해 핵추진 잠수함용 핵물질을 투명하게 관리 감독하는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안전, 보안,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책임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장기간 축적해온 원자력 발전소 기술과 운영 경험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안전 체계와 강력한 보안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방사능 폐기물은 엄격한 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허가된 시설에서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조선 원자력 방산을 잇는 40년 장기 국가 사업 발전의 프로젝트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통해서 축적되는 기술과 인프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조선 원자력 산업 등 국가 산업 고도화를 견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사업은 이제 본격적인 항해를 위해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전략 사업인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나라 해양 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기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공식 발표한 건데요. 사실 핵 잠수함은 지난 30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해군의 가장 눈물겨운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번번이 기술과 외교 그리고 국제정치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좌절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가 2030년대 중반 국내 1호 핵추진 잠수함 진수를 목표로 공식 로드맵을 천명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랜 꿈이었던 핵잠수함 시대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오늘 밀리보기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잠수함 전문가시죠, 문근식 교수님을 모시고 그 냉철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가 오랜 기간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추진의 시계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결정적 계기가 된 게 지난 에이펙에서의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요. 핵 잠수함 중에서도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임무에 따라서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면서 모스크바나 워싱턴을 계속 SLBM으로 쳐다보는 적의 심장에다 핵의 비수를 꽂을 그렇죠. 수 있는. 그 잠수함이 있고,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고 어리나 미사일을 싣고 다니면서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핵무기를 못 쏘게, 적 전략 원잠을 추적할 수 있는. 추적 감시하고 못 쏘게 하는 이 2가지 임무가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실어서 이제 물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전략 핵잠수함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를 무력화시키겠다. 잠수함은 추진을 어떻게 하느냐, 추진 방식에 따라 2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네, 네.
2차 대전까지 엄청나게 싸움을 잘한 잠수함. 네네. 하나는 핵 추진 잠수함. 그렇죠. 예.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일명 디젤 잠수함이라 하는데 이거는 원리가 디젤 엔진 우리 있잖아요.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면 거기 부착되어 있는 발전기를 써요. 발전기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 전기로 추진 모터를 돌려가지고 스크루를 돌려가지고 항진을 하는데 네.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올라와야 돼. 방전이 빨리 되니까. 수시로 올라오다 보니까는 이 잠수함 기술보다 잠수함 잡는 기술이 더 빨리 발전된 네. 거예요. 1954년도에 미국에서 그걸 개발한 게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우라늄 핵분해를 시키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그 물이 증기가 나오면 그 증기가 터빈을 돌린다고. 터빈으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무제한 작전이에요. 그렇죠. 무제한 자망 작전이 그래서 핵무기를 거기다 잠수함 싣고 다니니까 핵무기를 추적 감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우라늄을 연료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우라늄 농축을 몇 %까지 해야 되냐? 이게 또 하나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뭐라고 이 플랜에서 얘기했냐면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러시아 같은 곳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지금 연료로 쓰고 있잖아요. 분명히 어떤 기술적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20% 미만 농축을 저농축으로 하는 거예요. 네, 네. 20% 이상 농축하는 걸 고농축으로 하는 거예요. 고농축 우라늄. 이란이 60% 농축했다고 막 폭격했잖아요. 그렇죠. 고농축으로 하면 핵무기를 만드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20% 미만을 사용하면은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봉을 수시로 교체해야 돼.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교체해야 돼. 작전이 중지되는 거죠. 잠수함 수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 속력이 잘 안 나요. 20나트에서 25나트까지 나는데 이 정도만 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작전하는데. 그래 프랑스는 5% 내지 7.5%를 사용해서 작전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이 핵무기 실은 잠수함을 추적 감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 이제 기술 협력을 하면서 프랑스식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은 속력이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어요. 엄청난 한 30년 파워가 이상 나오겠죠. 낼 수 있다고. 그다음에 배를 만들면서 퇴역할 때까지 연료봉을 교체 안 해도 교체할 돼요. 필요가 없는 거죠. 작전이 많이 할 수 네.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나라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 네. 이런 나라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핵잠수함 추진 역사를 돌아보면요. 가장 높은 벽은 기술이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맹방인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이 가장 걸림돌이었거든요. 도대체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이 뭐길래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았을까요? 한미 원자력 협정 제13조에 보면은 네.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핵연료나 네. 원자력 기술은 밀리터리 퍼포스는 사용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잠수함에 사용하지 말라는 없어요. 아. 군사적은 여러 목적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얘기하는 건 다분히 핵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IAEA 규정도 마찬가지. IAEA도 핵무기나 핵 기포 장치를 얘기하는 거지 잠수함에 들어가는 그걸 사용하지 말라는 건 없어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것 같으면 내가 사찰을 조건으로 허용할게. 어떤 이 규정이 있어요. 좀 이렇게 틈새가 좀 있네요. 그게 틈새 규정이라는 그걸 규정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지. 아, 네. 그런데요, 이제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저 극적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그동안 우리 발목을 계속 잡던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지지했어요. 뭐 공식적으로 100% 지지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네. 영어하고 한국말로 해석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지금 건조한다더라. 대통령 인정했어. 그럼 우리 한번 다시 종합적으로 같은 시각으로 보자 이런 차원이에요.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에 진짜 한국이 핵무기를 안 만들 거야? 이걸 다 검토해보자 이런 차원이에요. 근데 그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건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국익에 우선되면 뭐든지 한다고 다. 네. 미국이 핵무기를 그렇게 만들지 못하게 해도 인도 허락했잖아. 네.
미국이 지금 자기 안보에 대해 적극 필요하다. 네. 그다음에 한국은 지금 1,500억 불이라는 투자를 하면서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해주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원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한 해에 2척 이상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한 척도 달랑달랑하고 퇴역하는 잠수함이 2척 이상 생긴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그러면 심각한 문제죠. 이것도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수리하러 들어갔는데 7년 만에 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망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의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공급망이 붕괴됐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한반도에서 북한이 이렇게 위협하고 중국이 위협적이면은 자기를 핵잠수함에 계속 추적하면서 이 임무를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핵잠수함 만들어서 그걸 하겠다 최전방에서 그건 뭐 땡큐죠. 좋죠. 그래서 이제 서로의 니즈가 맞은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과 결국은 중국의 잠수함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견제해야 되냐. 미국도 그것 때문에 니즈가 맞아서 우리한테 이제 협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북한은 8,700톤급 핵잠 건조 현장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국과 북한의 원자력 잠수함 수준이 어느 정도이길래 미국도 이렇게 좀 걱정을 하는 걸까요?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세계에서 5번째 거의 프랑스하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냈어요. 중국은 18척 정도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꽤 많네요. 강국이죠, 강국. 북한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수함 숫자가 많아요. 지금도 한 77척 정도 되니까. 근데 거기는 핵잠수함은 없어요. 네네. 다 디젤 잠수함이에요. 그러나 이제 핵무기를 만들어서 ICBM까지 만들었는데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공격당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물속에 숨기겠다. 결국에는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작년 3월 9일하고 12월 25일 날 보여줬잖아요. 김정은이 시찰하면서. 네. 어쨌든 간에 핵잠수함이든 디젤 잠수함이든 거기 핵무기를 싣고 들어가면 엄청난 위협이 되거든. 아무튼 북한은 디젤 잠수함은 세계 최다. 핵잠수함도 우리보다 먼저 간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이 공동 설명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핵잠수함의 발판을 다졌다면 지난 5월에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기본 계획인 일명 장보고 N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 이제 이게 시작이 됐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국내 건조입니다. 당연히 우리 거니까 국내 건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핵잠수함을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 땅에서 만든다는 것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얻는 실익은 뭘까요? 30년 수건 사업을 준비했으면 우리가 다 여건을 마련했다고 그렇죠.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디젤 잠수함 건조하는데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했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차원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핵 잠수함 만들면 원자로 분야가 들어간다고. 원자로가 분야가 들어가면서 산업 분야가 엄청 넓어져요. 우리 세빙선 만드는 데도 할 수 있지, 해상 원전 만드는 데도 할 수 있지. 경제적 낙수 효과가 꽤 있네. SMR 만드는 데 할 수 있지. 우리 이 원자로 제조 기사를 세계 거의 탑이니까. 디젤 잠수함 만드는 거에 플러스 핵추진 잠수함까지 하면은 산업 경제 지능이 엄청 커지고 그야말로 국가적인 전략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잠수함 시장도 우리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좀 교수님 말씀 좀 듣고 보니까 이게 호주 사례하고 조금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호주는 지금 오커스 동맹을 통해서 미국산 버지니아급 중고 핵잠수함을 통째로 지금 사오는 길을 택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길입니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와버리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A부터 Z까지 우리가 지금 개발한다고 돼 있거든요. 핵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확보한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 확보해야 될 핵심 기술도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잠수함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들어가는 원자로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함정에 이제 설계 최적화해서 집어넣느냐.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키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들어내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안전하게. 이런 문제인데 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 어떤 스펙을 20나트까지 낼 거냐, 30나트 낼 거냐 이런 건 다 핵 연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거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다음에 방사능이 누출이 안 되게 얼마만큼 안전하게 2중, 3중, 5중까지 이렇게 차폐를 할 수 있냐 이런 문제. 승조원들이 바로 옆에서 생활하고 하는데 그 방사선 선량 측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비상 상황 이런 것들은 선진국에서 좀 배워야 돼요. 그런 것들만 잘 되면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핵심이 연료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20% 이하인 전홍축 우라늄. 이 연료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나요? 이게 제 가장 궁금하거든요. 대미 의존적 사기를 많이 하죠, 우리 한국은. 뭐든지 뭐 미국으로부터 넘어온 게 많으니까. 근데 미국에서 연료를 안 주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전홍축을 하는데 미국이 핵잠수함 들어가면 고농축을 합니다. 시스템이 틀려요. 호환이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으로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제3국에서 사오는 걸 문서화하면 돼요. 문서화해서 그 문서화하는 조치가 빠르면 빠를수록 진도가 빨리 나가요. 그렇죠. 물론 행정 절차가 먼저 필요하니까요. 이 핵잠수함의 국내 건조와 독자 개발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배 한 척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우리 방산과 원전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대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냉정하게 사실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를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은 핵연료를 빨리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야 된다. IAEA나 미국 이런 데서 20% 미만을 가지고 오로지 군함 추진체만 사용하겠다. 문서화 해줘야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특별 예산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해군 예산으로 하면 해군 수상하면서 반대해요. 수상하면서 반대하고. 국방 예산과는 별개로 해야 합니다. 산업적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준다. 그래서 같이 공동 개발해라. 이런 거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려면 조직화돼야 돼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이 원자로가 들어감과 동시에 산업이 한 10배 이상 복잡해져요. 이 정도면요. 컨트롤 타워가 좀 총리급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총리보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야 돼요. 대통령 직속으로. 왜냐면은 미국의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만들 때 트루먼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를 했어요. 양산하는 데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전략무기로 켜! 대통령이 그런 디시전 메이킹을 안 하면 가지가 힘들어요. 결정권자의 그래서 의사결정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엄청 잘했어, 지금까지. 교수님, 근데 우리나라의 지정학 위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슈퍼파워 네이션이 득실득실하고 특히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도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고 중국은 뭐 핵추진 잠수함이 말씀하셨듯이 18척이 넘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핵추진 잠수함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 동북아시아에 어떤 판도의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핵잠수함을 가지면 첫째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도 물속에 집어넣어도 못 쏘게 하면 첫 번째 효과.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미군이 철수하면은 중국이나 일본은 과거 똑같이 우리를 짓밟을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그런 나라에도 비수가 활용할 수 있죠. 핵잠수함 일단 들어가면은 숨을 안 쉬어도 되잖아. 어디에서 언제 자기를 공격할지 몰라.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일본도 주변국 들이 우리를 함부로 깔고 오지 못하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하고 엄청나게 의존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왔는데 우리 도움을 주는 동맹으로 클 수 있다. 이제 진짜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게 핵추진 잠수함 도미노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가장 신경 쓸 게 일본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남을 걸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거나 걱정하세요. 우리 거나. 이세현 기자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으로 한국은 자주국방의 상징적인 무기라 할 수 있어요. 이제 도움받는 해군에서 유사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유상이 올라가는 거죠. 오늘 밀리보기에서는요, 대한민국 안보의 판도를 바꿀 핵심 게임 체인저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핵잠수함이 핵잠수함 속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디젤 잠수함 속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국민적인 그 공감대 이게 잘 이제 이어져야 되고 국가 기술력을 총결집할 수 있도록 리더가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견제와 미국의 복잡한 이해관계까지 조율해 가면서 우리가 이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바로 자주국방이죠.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불안한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땅과 바다는 우리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완전한 평화를 향한 단단한 결의의 상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입니다.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국방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 한 해 지출되는 국방비는 북한의 연간 GDP를 크게 앞섭니다.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 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둘째,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로봇과 드론, 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군사력에 더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입니다.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하고 유능한 안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갈수록 치열해지는 주변국의 군사력 경쟁 속에서 우리의 안보와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